항소 수학에 못 보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항소 수학에 안 보내도 괜찮은 수학 공부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가방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 엄마가 막 자랑스럽게 찍어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약간 거품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작가님은 현재 회원수 17만 명의 네이버 초등 맘카페 수학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수학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예컨대 특목고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학 잘한다고 다 특목고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수학 머리를 타고났나? 뭐 이렇게 어머니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얘네들의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보면은 보통의 친구들은 조금 문제 풀다가 모르겠으면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 잘하는 아이들 또는 이게 막 좋아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 문제 집착력들이 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이 끝까지 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면 이게 왜 여기서 막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제 집착력, 뭐 문제 집착력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뛰어나다. 네. 근데 이제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수학을 잘한다고 다 특목고를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특목고를 어려서부터 좀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노선이 좀 다르긴 하죠. 왜냐면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수학을 좀 빠르게 선행이 좀 필요한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선행보다는 탄탄하게 심화까지 잘 다져야 되는 학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본인의 이제 진로를 좀 정한 친구들, 나는 뭐 영재고를 가겠다, 과학고를 가겠다, 아니면 뭐 전국형 자사고를 가겠다, 이런 것들 이제 목표로 하는 친구들의 노선은 조금 다르죠. 네, 3년차 수학 교재 개발자시잖아요. 네. 그 문제집 추천해 달라는 질문을 네.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좋은 문제집은 또 내 아이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문제집이라고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수학 문제집 고르는 방법 3가지를 알려주세요. 네, 가장 많은 빈도도 사실 문제집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듯 제가 다시피 우리 아이 수준과 상황에 맞는 교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의하실 점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건 어떻게 그럼 판단하면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그냥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 교재를 풀었을 때 그 교재 성취율이 한 70에서 80% 정도 나오면 그냥 아이 수준에 잘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게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요 교재가 이번 학기에는 70%가 나왔지만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학기에는 우리 아이의 수준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이 교재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쭉 유지가 된다 라는 착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고, 계속 주기적으로 좀 성취도 테스트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것들을 계속 변화도 주고 찾아가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좀 유의하실 점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정했다, 이 정도가 맞겠다 싶으면은요, 사실은 시중에 굉장히 다양한 출판사들의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화서면 심화서, 뭐 문제 유형사는 문제 유형사대로 여러 가지 이제 라인도 있고 출판사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적당한 이런 교재를 풀려야겠다라고 했으면 세 번째로는 선택권을 이제 그쯤 가서는 아이에게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실은 이제 엄마가 어떤 가이드는 준 거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교재 선택은 내가 했으면 아이는 조금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고른 책이니까 이거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책임감도 좀 들고,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아이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게 좋다. 현재 유튜브 교육 채널 목동 진주 언니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네. 많은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초등수학 관련해서 학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3가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학 문제집 어떤 게 좋아요? 이런 질문들 가장 많이 주시고요.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 엄마표로도 많이 하시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언제쯤 학원을 보내야 될까라는 고민들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표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우리 아이 학원이 필요할까요? 내지는 뭐 언제쯤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고, 최근에 또 많이 질문 받는 것들은
황소. 황소. 얼마 전에 이제 TV에도 나와서 조금 더 말이 이제 많아지긴 했는데, 황소라는 이제 학원들이 점점 체인들이 좀 생기면서, 예전에는 어떤 일부 지역에만 있다가 점점 이제 체인들이 생기면서, 이제 엄마들이 많이 궁금하니까 우리 아이들 테스트들은 또 한 번씩 봐요. 보는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그냥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준비 없이 봤는데 붙었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원을 크게 보낼 생각이 없이 시험은 한번 봤는데 붙었어. 그러면 나 여기 지금 안 보내면 뭔가 큰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즌이 좀 되면 저희 아이 무슨 반에 붙었는데 학원 보내야 될까요? 황소 가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 그런 질문들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대치동에서 칠세고시라는 말이 유행하고 네네. 있다고 하잖아요. 황소 수학 같은 경우는 입학하기가 엄청 힘들어서 네. 요즘에 엄마들 사이에 명품백, 어. 인증샷보다 그 수학학원 네. 가방이 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황소 수학에 못 보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황소 수학에 안 보내도 괜찮은 수학 공부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가방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 엄마가 막 자랑스럽게 찍어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약간 거품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 시험을 우리 아이가 통과했다는 것 자체로도 뭔가 엄마는 되게 만족감이 좀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 학원에서 뭘 배우고 있냐를 좀 들여다보면은요, 입학시험 자체는 굉장히 사고력을 요하는 되게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문제이지만, 실제로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교과, 심화, 선행 이런 거 그냥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 운영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그냥 다 무작위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뭔가 쿠폰 이런 거 발행해가지고 질문 허용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끝까지 본인 스스로 좀 문제를 풀 때까지 한번 네가 버텨라. 그러다가 안 되면 질문해라. 이런 시스템으로 다 풀 때까지, 이 과제를 수행할 때까지 집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독특한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게임처럼 재밌어 하고, 이제 막 이런 쿠폰도 막 뭔가 본인의 보물처럼 막 이렇게 소장하고 즐겁게 잘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또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원이 모든 아이들에게 진짜 다 너무 좋은 학원이다, 이런 좀 환상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우리 아이가 못 갔다고 해서 뭔가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아이가 일단 이 시스템에 잘 맞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꼭 그 학원에서만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서 배우는 그런 커리큘럼을 거기에서만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안들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를 거기에 못 보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고, 그거에 맞는 대안이 있는 교재라든지 다른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황소 수학이 안 맞는 애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아이들한테는 어떤 해법을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질문을 한 번 선생님이 안 받아주고 아이들이 이제 끝까지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하면 과제 집착력도 생길 것이고 엉덩이 힘 커질 거다,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유독 스트레스 받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게임처럼 생각하고 재밌게 잘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내가 정말 이 문제를 잘 모르겠는데 끝까지 고민해봐라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초등학생들은요, 문제를 풀 때 이제 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은 그 문제에 적절한 개입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걸 진짜 모르겠는데, 야, 끝까지 생각해봐. 엄마가 안 알려줄 거야. 너 생각해봐. 이거 해가지고 나 진짜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고민해야 돼? 막 1시간 해야 돼? 막 이러면 되게 그럼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조금 모른다고 바로 풀어주는 방법도 안 좋지만, 적절한 시기에, 타이밍에 적절한 힌트나 이런 것들로 해서 아이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런 적절한 도움, 개입,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학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적절한 시기의 개입이 사실은 어렵죠. 쉽지 않죠. 이제 그러면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내가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한 10분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 어떤 아이는 역량이 안 돼서 내가 이걸 정말 2시간을 고민해도 안 되는데 이거를 막 나는 쿠폰도 없고 집에도 못 가나 막 이러면 이제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생각보다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적응을 못해서 나오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된 사례들, 이제 좋은 사례들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뭔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곳, 우리 아이도 가면 굉장히 적응 잘할 것 같고 이런 이제 환상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그게 안 맞는 경우는 이제 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무조건 뭐 어려운 공부를 해라가 사실 답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심화가 무조건 막 최상위 문제집 풀고 최고 수준 문제집 풀고 이게 심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딱 봤는데 내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고민해보면 해볼만 한데 요 정도의 문제를 아이가 풀었을 때 내가 좀 고민을 해서 힘들었지만 풀었다. 이 성취감이 사실은 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취감을 좀 느끼면 이 친구들은 자신감도 좀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절한 심화 학습, 이제 그런 것들을 수준에 맞는 학습을 이제 하는 게 좋죠. 그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그 수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 있잖아요. 책상에 8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수학 점수가 안 오르는 아이들의 그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3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오랜 시간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이런 아이들 공통점으로 좀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친구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나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책상에 앉아 있다는 거는 공부를 하겠다고 앉아 있는 건데 그러면 본인은 그 시간 동안 그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이런 수업들을 난 다 알아 라고 착각할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학원 숙제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뭔가 난 저거 다 알아 해서 다른 과목 공부하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이런 시험을 본다는 거는 출제자가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의 수업 안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얘는 이제 그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제의 수행률이 100%가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숙제는 숙제, 내 공부는 내 공부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내주는 이런 숙제들이 얘는 내가 따로 해야 될 공부가 아니라 그냥 빨리 해치워버려야 될 과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한다는 게 아예 안 해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 한 70%? 80% 정도 하고 나머지 한 20%는 그냥 아예 대충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한 80% 숙제를 했으니까 나는 공부를 한 거야. 숙제를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가 아니죠. 그럼 이거 나머지 20%의 걔네들이 쌓여서 그만큼의 학습의 결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친구들 나는 공부를 하는데 억울해요 하는 친구들 살펴보면 과제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이 숙제라는 게 공부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과제를 하면서 나의 공부가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숙제 자체가 나의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100% 성실하게, 충실하게 완성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시간을 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못 느끼는 거죠. 또 이 친구들 세 번째 특징은요. 복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새로운 거를 내가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새로운 문제집을 풀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어려운 문제를 자꾸 푸는 거 그것만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제대로 다시 복습하고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는 그 과정을 좀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본인이 일단 배웠던 것들을 완벽하게 내 거로 수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은 별로 이렇게 간과하고 자꾸 어려운 문제만 풀려고 그러고 안 풀어본 문제만 풀어보려고 하고 이제 이러니까 원래 내가 배웠던 것들 다 맞아야 되는 것들에서 틀리고 이제 이러니까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죠. 어머님들이 책을 많이 읽히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 때. 책을 많이 읽으면 수학도 잘한다고 말을 하는데 책을 잘 읽는데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단 말이에요. 정말 책을 많이 읽으면 수학을 잘하게 될까요? 그리고 책을 어떻게 읽어야지 그 수학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 있을지. 수학 문해력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물론 이해력도 많이 빨라지고 어휘력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독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은 분명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자연히 수학을 잘하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학은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책만 많이 읽는다고 생기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다른 친구들보다 이해력도 높고 어휘력도 높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얘네가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책을 많이 읽어서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서를 할 때 막 분석해가면서 이렇게 막 읽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흐르듯이 읽어도 그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하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좀 어느 정도 분석적으로 따져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읽을 때 내가 책 읽듯이 이렇게 흐르듯이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 뭐 독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수학의 문해력이 생기냐. 근데 얘를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플러스 우리는 수학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 따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용어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용어와 조금 다른 의미로 쓰는 용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수학 용어들, 그 다음에 부호, 기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학 문장을 읽을 때 필요한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으로 그런 기호나 용어들은 아이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분석하는 연습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구하려고 한 게 뭔지 이런 것들 따지는 연습,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적으로 살펴보면서 문장을 읽는 연습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